그 운전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운전사는 기자님을 친구로 둔 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2시간여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 로맨틱 가도 버스를 탔어요. 에스터, 하늘에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성이 이렇게 솟아있는 거예요. 저만 봤어요. 너처럼 좋은 여자를 놓친 그 남자가 바보인 거야. 때로 세상은 아주 넓단다. 끝이 없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줄게. 박언니 박예슬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 동화 같은 마을에서 있었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시청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뉴스에서 기자님을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몇 달 전 친구와 독일을 여행하면서 로맨틱 가도 버스를 탔는데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그 버스 운전사가 자기도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물으니 한국에서 제일 큰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 에스더라고 했어요. 그 운전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운전사는 기자님을 친구로 둔 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 10월 독일을 여행하고 돌아온 지 1년여가 지난 뒤였어요. 독일은 몇 개의 관광 루트를 정하고 그 루트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관광버스를 운행을 해요. 독일 남부 비르츠부르크에서 피센까지 이르는 460여 킬로미터의 루트를 로맨틱 가도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때 썼던 로맨틱 가도의 지도입니다. 비르츠부르크에서 피센까지 이렇게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루트죠. 저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피센까지 2시간여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 로맨틱 가도 버스를 탔어요. 그 운전사가 시청자가 만났던 제 친구 아이입니다. 10월 중순이라서 버스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뒤쪽에 이제 한 6명 정도 짝을 지어 타고 있었고 제가 버스에 오르니까 아이가 묻더라고요. 어디에 앉으실래요? 저기? 아니면 여기? 그러면서 운전석 바로 그 건너편에 맨 앞자리를 권하더라고요. 이분이 심심하시구나. 제가 앞에 앉았어요. 아이가 말을 거는데 아이는 독일어밖에 할 줄 모르고 저는 영어밖에 할 줄 몰라서 아이가 아는 영어 단어로 떠듬떠듬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운전석 앞에 이렇게 여자아이 사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딸인가요? 그러니까 딸이래요. 딸 부인 가족들은 마케도니아에 있고 자기 혼자 독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독일로 취업 이민을 온 이민 노동자였던 거예요. 뭐 언어적인 문제로 대화를 오래 하지 못했어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 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에스터, 저를 살짝 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한적한 도로에 버스를 세워놓고 밖으로 나가서 저렇게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내려봤는데 아이가 손을 뻗어서 저 앞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딱 위를 바라보는데 그때 그 장면을 말로는 형언할 수 없을 거예요. 사방이 캄캄한데 저 앞으로 하늘에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성이 이렇게 솟아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오른쪽으로 황금빛 조명을 받은 둥그런 이런 기둥들을 가진 성이, 왼편으로 푸른빛 조명을 받고 뾰족뾰족한 지붕을 가진 그 성이 마치 동화 속 환상의 나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오롯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사진을 찍지는 못했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지만 그 후진 아날로그 카메라로 그 모습이 담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들인지 밝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으로 위쪽에 빛나고 있었던 성 구성 호이엔 슈반가우 성입니다. 14세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이에른 왕국의 막시밀리안 2세가 현재의 모습으로 증개축을 했죠. 성이 노란빛이기 때문에 밤이면 이렇게 황금빛 조명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 조금 더 높은 곳에 푸른빛으로 조명을 받고 있던 성이 이 성 막시밀리안 2세의 아들인 루드비히 2세가 19세기 중반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은 성 노이슈반스타인 성이죠. 원래 계획했던 것의 3분의 1밖에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디즈니월드 백설공주 성의 모델이 될 정도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죠. 이제 성에서 산과 평원, 호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굽어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위치,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해마다 방문을 하고 있죠. 그 성들이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산을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간 위치에 있어요. 제가 그 다음 날 이렇게 마차를 타고 그 성들로 올라갔습니다. 노이슈반스타인 성이 잘 보이는 위쪽에 다리가 있어요. 마리엔 다리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죠. 그 다리에서 찍은 노이슈반스타인 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 두 개의 성이 밤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원래 정거장이 아닌데도 일부러 서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저만 봤어요. 뒤에 6명은 모두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버스를 타고 피센에 돌아가는데 호텔은 잡았나요? 물어요. 아니요. 예산이 얼만데요? $50 정도? 피센에 도착해서 아이가 제 예산에 맞춰서 호텔을 하나 잡아줬어요. 아이는 그 버스 회사에서 계약된 다른 숙소에 묵었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아이는 이렇게 로맨틱 가도를 비르츠부르크에서 피센까지 다음 날은 피센에서 비르츠부르크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오가면서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피센에서는 저녁을 항상 혼자 먹었는데 오늘은 너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 제가 이 맥주 받침을 모은 거를 자랑을 했어요. 독일은 각 고장마다 고유한 맥주가 있고 그 맥주 회사가 이렇게 맥주 받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제가 독일 여행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맥주를 먹고 이렇게 맥주 받침을 기념품으로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피센 맥주를 먹다가 은근히 이렇게 취했어요. 제가 신세 한탄을 했죠. 사실은 그때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잡은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직후였어요. 일종의 파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독일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알아듣고 아이가 어떻게든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너처럼 좋은 여자를 놓친 그 남자가 바보인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저녁을 먹고 바로 헤어졌어요. 아이는 다음날 이제 일찍 피센에서 비르츠부르크로 다시 운전을 해야 되고 저는 또 성들을 구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호텔 프런트로 갔는데 호텔 직원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침 일찍 누가 너한테 주라고 맡기고 갔어. 바로 이겁니다. 그 버스 회사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가 모은 어떤 맥주 받침보다도 아름답고 특이한 이 피센 한 맥주 회사의 맥주 받침과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에스더, 때로 세상은 아주 넓단다. 끝이 없지. 맥주 받침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저하고 헤어진 뒤에 더 멋진 거를 구하려고 피센의 술집들을 돌아다닌 건 아니었을까요?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그저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남긴 말이었다. 서로 말도 자유롭게 통하지 않았던 낯선 두 사람이었다. 내가 왜 파혼 같은 시련을 당했는지 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내게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 극복해야 한다고 무슨 논리적인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나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남긴 오직 나를 위로하려 했던 그 진심 때문에 깊은 위안을 얻었다. 고향을 떠나 외롭게 돈을 벌고 있는 한 이민 노동자와 어딘가로 떠나서라도 시련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짧은 시간 서로 위로를 나누었다. 그 깊은 위로 덕분에 제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떠난 남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나 역시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기보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좌절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아이가 저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뒤에 제가 그 버스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아이가 그만뒀는지 아이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누구나 언제라도 진심을 다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언니가 읽어줄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